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파악해봤더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요. 와, 그러면 얼른 오피스텔 지으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오피스텔 지었어요. 어디에서? 아까 노량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디자인은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이렇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오피스텔이 급해도 여기는 안 올래요. 이렇게 나가네요. 아니 수요가 많다고 알았는데 그럼 제가 뭘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았으면 이 대상 오피스텔이 즉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퀄리티로 어느 정도 양을 어떤 디자인으로 공급을 해야 빨리빨리 분양되고 임대되겠는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다 하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시장성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장성 분석은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이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 오피스텔은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이 위치에다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지어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시장성 분석까지 되었어요. 그럼 시장성 분석까지 되었으면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지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걸 하는 것이 뭐다 이게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미 배웠어요. 타당성 분석에서 투자론에서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요? 투자한다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죠? 수익성 지수는요.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뭐요?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을 짓는 데 있어 충분한 수익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본 결과 순영가가 1억이 나왔어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순영가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른 투자해요? 안 해요? 예,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요. 순영가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높은 거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순영가가 1억이지만 오피스텔 말고 고시원을 지으면 오히려 뭐 순영가가 2억이다 그러면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성이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순영가가 0보다 크다 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위험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뭘 택해야 되겠어요? 수익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이 90쪽, 91쪽까지 쭉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것은 여기 분류가 되겠습니다. 분류. 자, 이 분류와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이 개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건 아주 다양한데요. 자, 그 중에서 분류와 관련해서 개발을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면요.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게 있다고요. 토지 자체.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뭐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걸 조성에 의한 개량 이렇게 썼고요. 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또는 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간을 창조하는 개발이 있어요. 그것을 건축에 의한 개량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과 건축에 의한 개량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런 말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보시면 신개발도 있고 뭐도 있다. 재개발도 있는 겁니다. 재개발도 있다. 자, 그래서 신개발과 재개발이 있다 하는 것 정도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을 외관에 따라 분류하면요.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용도 지역지구제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러면요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을 무형적인 개발이라고 썼어요. 무형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유형적 개발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형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토목공사, 건축공사 해서 눈에 보이게끔 개발하는 게 유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용도 변경해서 거기다 눈에 보이게끔 개발하겠다. 그럼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런 것을 무형과 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91쪽 맨 밑에 박스로서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로 가면 자, 네 번째 또 어떤 개발이 있느냐 하면 개발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또 개발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개발을 분류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단순 개발 방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순 개발 방식. 자, 단순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이런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니까 권리가 변함이 없죠.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권리가 불변이죠. 자, 그런데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자, 도시개발사업 과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개발을 해서 그 개발 후에 토지를 다시 소유자에게 어때요? 재분배, 되돌려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그 개발 비용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부담하는데요? 이 땅 중에서 일부를 이제 채비지다. 그래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떼놓은 땅이 있어요. 이것을 어때요? 매각해서 개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지 방식은 이제 여기서 이만큼 땅이 있었는데 뭐 채비지다. 그래서 이만큼 땅을 떼서 비용으로 충당하게 땅을 떼서 어때요?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 후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아오는 땅의 면적은 개발 들어가기 전보다는 당연히 어때요? 축소되어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 토지 가치는 올라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권리가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이 있습니다.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택지 공영개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그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할 때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일부는 매수 방식으로 혼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혼합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용지 취득 방식과 관련해서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26회 시험 때 물었는데요. 자, 34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이렇게 물었어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뭐 해주겠다?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말 한마디만 나와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이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는 출제위원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지 취득 방식에서 26회 시험 때 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92쪽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